안녕하세요. 조용호 선생님입니다. 자, 시각디자인 산업기사, 시각디자인 기사 필기과정 5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인쇄 및 사진기법이라는 두 번째 과목을 배워볼 건데요. 이 파트는 우리 학생들이, 수험생들이 조금 이렇게 어렵다고 느껴지는 파트입니다. 뭐 어려운 파트는 아닌데 인쇄라든가 사진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 좀 낯설게 느껴지기 때문에 낯선 것들을 암기해야 하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인쇄 프로세스라든가 사진의 어떤 프로세스, 기본적인 큰 그림을 이해하고 이렇게 하나씩 외워 들어가면 뭐 그렇게 어려운 파트는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뭐 독학으로도 준비가 가능하지만 웬만하면은 인쇄랑 사진기법 파트는 저희 강의를 좀 듣고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신상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색채학 파트를 이제 들어보셨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이제 이미 컬러리스트 시험을 보신 분들은 이 색채학 파트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컬러에 비해서 이 인쇄는, 사진은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 있으니까 좀 꼭 강의를 듣고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일단 인쇄에 관련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인쇄 파트가 끝나면 사진을 배울 것인데 보통 그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것은 약간 사진 쪽이 좀 더 많이 나옵니다. 개수로 보면은 한 6대4? 5대5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진 파트가 좀 많이 나오는데 가끔 또 5대5가 나오진 않았어요. 지금까지 인쇄가 조금 적게 나왔죠. 8문제 뭐 이 정도. 그렇지만 하여튼 이 파트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쇄랑 사진만, 그러니까 인쇄만 가지고도 엄청 양이 많아요. 그런데 사진만 가지고도 엄청 양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개를 합쳐서 몇 문제가 나오느냐? 2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때요? 되게 어렵고 좀 심화적인 문제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약간 어려운 문제들이 항상 2문제 정도는 출제가 되는데 나머지는 뭐 일반적인 좀 개론적인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는 잘 많이 나오진 않지만, 자, 인쇄의 역사부터 우리 이제 한번 배워보도록 하는데, 자, 인쇄라는 게 무엇이냐? 인쇄라는 게 무엇이냐? 자, 인쇄. 자, 인쇄가 왜 필요한 것인가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쇄의 역사, 그리고 인쇄의 정의. 자, 첫 번째, 수많은 정보와 문화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전달하기 위해입니다. 자, 우리 시각 디자인이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죠?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비주얼이니까 눈으로 뭔가 보기 좋게 만드는 것 아닙니다. 뭐 시각 디자인론에서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시각 디자인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다? 소통이다. 뭐?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디자인을 하는 분야가 바로 시각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시각 디자인에 있어서의 이 전달하는 수단들, 이걸 우리는 매체라고 합니다. 되게 많죠, 그죠? 과거에는 어떻게 소통했죠?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만나서 직접 소통하는 거죠. 이게 제일 좋아요, 사실은. 소통할 때 직접 만나서 말하고 직접 오감을 통해서 이렇게 소통하는 게 가장 좋지만, 이제 인구가 늘어나고 사회가 이렇게 커지면서 1대1의 소통이 아니라 1대 다수의 소통이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가족 중심에서 시족 중심의 이제 나라가 형성이 될 때, 지금도 뭐 이렇게 매체가 발달해도 복잡한데 과거에는 어땠겠습니까? 전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소통을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1대 다수의 정보를 좀 더 정확하게, 이 정보라는 게 웃긴 게 뭐냐면, 사람을 건너뛰기만 하면 정보 자체가 왜곡이 돼요. 약간 거기에 뭐래요? 양념을 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저를 좋아하는 우리 학생 하나가 있는데, 뭐 조용호 선생님이 90%가 좋고 10%가 좀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친구한테, 저를 모르는 친구한테, 야, 내가 우리 가르친 학원 선생님 있는데 하면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10%만 좀 별로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한 친구는 10%의 그런 충격이 듣는 친구에게는 10%가 아닌 30%의 충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분명히 10%로 나쁘게 전달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몇 프로? 그 사람의 기준에서는 30%에 나쁜 거야, 그게.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정보가 전달되고,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삼자한테 전달할 때
이 사람은 분명히 10%로 들었는데 30%로 전달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30% 전달 받는 사람은 또 30%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또 그 사람은 자기 수준에서 또 뻥튀기 하죠. 그래서 50%. 그래서 몇 단계만 걸쳐가면 조용우 선생은 아주 이상한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뭐 강의도 못하고 막 이상한 별로 좋지 않은 선생으로 소문이 쫙 퍼지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매체가 발달되면서 이 가짜 뉴스가 상당히 문제가 되듯이 과거에는 더 했을 거란 말이에요. 왜? 매체가 발달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수많은 그런 정보 그리고 또 기술들이 있잖아요. 우리 선배들이 갖고 있는 기술을 우리 후배들에게 또 조상님들이 후손들에게 전달을 해야 될 때 구두로 전달하는 거 이거는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그러한 매체가 필요했는데 그래서 개발된 게 뭐다? 바로 인쇄 매체. 무슨 매체? 인쇄 매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한 부분은 이제 시각 디자인 논 실무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고요. 일단 그런 필요에 의해서 뭐가 나온 것이다? 뭐가 발명된 것이다? 인쇄가 발명된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정보와 문화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하는데 이 효율이라는 건 뭐야? 정확하게. 뭐라고요? 정확하게. 최대한 어떻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전달하기 위해서 종이의 잉크를 이용해, 종이와 잉크를 이용해 시각적으로 고정화시키는 작업이다. 뭐 책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이겠죠. 그죠? 자, 뭐 요 정도만 인쇄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인쇄라는 게 발달을 하면서 그러니까 인쇄가 발명되기 전까지 이제 그 우리 어떤 역사를 기록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해왔던 그런 도구들도 같이 발달하겠죠. 그죠? 종이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재료지만 그 전에는 종이가 없었어요. 그죠? 역사를 이제 인쇄 역사를 한번 보는데 종이는 이 AD 아노도민의 주후죠. 주후. BC는 before Christ에서 주전. 그죠? 그래서 주후 105년 중국의 체륜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후한 시대의 환관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에 의해서 발명이 됐어요. 그 예전에 공자라는 중국 영화를 봤는데 공자가 제자한테 저번에 내가 쓴 책 좀 갖고 와. 그랬더니 수레에 대나무 있죠? 과거에는 이 대나무를 연결해서 그 대나무에다 글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 한 권 그러면 그 수레에 이만큼 쌓인 뭘 가져옵니까? 대나무 책을 이만큼 끌고 오는 거죠. 그리고 공자가 자기가 쓴 글을 이렇게 챙기기 위해서 이동할 때는 항상 그 책들을 갖고 다녔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겠습니까? 효율이 떨어졌겠죠? 그 종이의 발견이라는 것은 상당한 우리 이 인류 문명의 엄청난 발전을 이루는데 공헌한 뭐 그러한 발명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전에는 자, 우리 뭐 인류가 시작된 것은 저쪽 그 중동 지방의 그 페르시아 뭐 바벨로니아 그죠? 페르시아, 바벨로니아, 뭐 아시리아, 아수르 그러죠? 아수르 이런 나라들 이집트 그쪽이 이제 기원이라고 보죠. 자, 하여튼 그쪽 지역에서의 이제 그 문명에서의 인쇄술 또는 뭐 역사를 어떻게 기록했는가. 그래서 일단은 과거에는 일단 돌이라든가 뼈를 이용해서 어떤 정보를 전달했었죠. 그래서 최초의 글자, 그러니까 최초의 글자는 사실 그림이에요. 말로 전달하던 걸 막 그림으로 막 그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가 그 그림 자체가 하나의 문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문자가 지금처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어떤 모음이 있는 그 자음이 있는, 그러니까 모음과 자음이 있는 그런 지금의 어떤 과학적인 그런 문자는 아니었고, 과거에는 읽기 위한 문자가 아니라 그냥 표시하고 뜻을 전달하기 위한 표의 문자, 뜻 문자였죠. 그래서 그림 문자, 상형 문자, 표현 문자 이런 거죠. 표현 문자로 발달한 거는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인류 역사가. 자, 바벨로니아, 아시리아 이런 나라에서는 이 찰흙판을 구워서 찰흙책을 그 제작을 했었어요. 그 무슨 문자라 그러죠?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이 찰흙책을 만들어서 그것에다가 글을 썼었습니다. 세기 문자. 선생님 이 세계사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공부를 하긴 하는데 암기를 못해요. 하여튼 세기 문자라 그래서 이 찰흙에다가 이렇게 그림도 넣고 글자도 썼어요. 자, 그걸 또 우리 현대 사람들이 해석을 해서 글자를 해석을 해냅니다. 와, 대단하죠.
그리고 이집트죠. 이집트는 이 파피루스라는 수초, 그 나일강에 있는 그 수초의 줄기에다가 글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용된 글자들은 다 이러한 뜻글자의 상형 문자, 또 뭐 신성 문자 그래가지고 뭐 일반 서민들이 쓰는 문자는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신께 드리는 그런 수준의 문자였다. 그러다가 중국의 체륜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지금처럼 뭐 품질 좋은 종이는 아니었고요. 나무 껍질, 삼부스러기, 뭐 헌어망 같은 거를 이렇게 섞어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좀 더 이렇게 품질이 상당히 그 펄프의 품질이 되게 좋아서 좋은 종이었지만 과거에는 조금 품질이 떨어졌지만 그 당시로서는 엄청난 획기적인 발견이었고 발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낭랑을 통해서 이 기술이 사만 시대에 들어왔고 AD 372년, 그러니까 제작하고 나서 종이가 뭐 거의 뭐 300년 가까이 후에야 신라에 전파가 됐죠.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도 종이가 없었으니까 대나무라든가 뭐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뭐 글을 썼겠죠. 자, 조선시대에는 1415년에 조지서라는 관청을 운영했습니다. 인쇄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그러한 종이들을 만들고 하는 그런 데가 있었죠. 그리고 일본은 우리보다도 훨씬 300년이 더 늦는 고구려의 담징에 의해서 전파됐죠. 예. 뭐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이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문명과 문화가 들어온 것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에요. 그죠? 일본도 그랬을 건데 뭐 자기들이 우리나라에게 뭐 좋은 어떤 영향을 미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받았는데 줬다는 식의 억지를 부리는데 그거는 지금 따질 문제는 아니지만 하여튼 짜증나요. 이 정도인데 여기서 시험 문제에 나오는 정도는 뭐 중국의 그 체륜이라는 사람에 의한 발견된 뭐 요 정도가 시험 문제가 나왔다는 거. 뭐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인쇄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고 왜 나와야 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선 역사가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진 거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또 신에게 뭐 정보를 뭐 이렇게 바치는 문자 이런 거였겠지만 일단 소통이라는 것에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의미가 있었고 그것이 다수에게 이제 문명이 발달하고 인구가 늘고 소통이 일대 다수가 이루어져야 될 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될 때라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생긴 게 뭐다? 인쇄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인쇄의 이제 종류 중에 활판 인쇄, 그러니까 볼록판 인쇄, 오목판 인쇄, 뭐 평판 인쇄, 그 다음에 공판 인쇄, 요 네 가지가 있어요. 좀 이따 설명할 건데 일단 최초의 인쇄술은 볼록판 인쇄입니다. 볼록판 인쇄라는 것은 판에 이렇게 볼록한 부분에 잉크가 묻고 그 부분이 이렇게 새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자가 새겨지는 거죠. 일반적으로 과거 우리나라의 그러한 그 책들은 다 이 볼록판 인쇄였다. 뭐 팔만대전경이니 이런 것들도 다 볼록판이었죠. 자, 기본적으로 인쇄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판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쇄판. 여러분 그 고무판 가지고 그림 판화 그려본 적 있으시죠, 그죠? 고무판에다가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 인쇄 잉크를 묻히고, 그죠? 물감을 묻히고 그 위에 종이를 놓고 찍어서 그림을 판에 있는 그림을 옮기는 그런 식의 판화처럼 인쇄는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그 판화가 필요합니다. 판이 그 판. 그래서 그 판에 잉크, 그러니까 먹이겠죠. 이 먹물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발견이 돼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이 발전해야 되죠. 그래서 일반적인 문방사우라 그러죠, 그죠?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는데 대부분 중국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중국 송나라 필승에 의해서 찰흙으로 구운 최초의 활자. 그러니까 활자라는 것은 우리 볼록판 판에 그 찍어낼 판 있죠, 판에 그 활판, 활판이라는 거는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찍어낼 수 있는 판을 활판이라고 하거든요, 이름이. 거기서 유래됐는데 그 글자가 뭐로 만들어진? 찰흙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찰흙으로. 과거에 찰흙에다 글을 썼다면 찰흙에 판을 만들고 거기다 뭐예요? 묻혀서 했는데 이 찰흙 같은 경우 오래 보존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11세기에 찰흙으로 구운 활자가 발명되었고 발견되었다는 거죠. 대단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후에 이제 우리 이런 찰흙은 한계가 있죠.
여러 번 찍다 보면 부셔질 수도 있고 보관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제 나무를 이용한 나무 활자, 그러니까 나무로 찍어냈던 그 판이 발견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국 원나라 왕정 1298년 나무 활자, 뭐 농업에 관련한 책을 만든 거죠. 그래서 농업 기술을 국가기관에서 이제 어떻게 연구한 것을 책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이런 인쇄술이 없으면 일일이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불편하고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들죠. 인건비도 드니까 판을 만들고 찍어내면 금방 하겠죠. 예. 그래서 책을 만들어서 전국에 뿌리면 그 책 가지고 사람들이 또 농사를 짓는다든가 이럴 수 있겠습니다. 자, 여하튼 간에 이런 시기였는데, 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 우리나라의 8세기 통일신라 시대의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라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다란이경이라고 합니다. 국보 126호인데, 요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에요. 그러니까 목판의 인쇄로 인쇄된 인쇄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뭐 인쇄물이 없이 활판만 발견이 되었다든가 이런 건데 인쇄된 인쇄물이 가장 오래된 게 바로 우리나라의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다란이경입니다. 그리고 금속 활자라는 게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자, 찰흙과 목판을 이용하다 보니까 보존 그리고 오래 이렇게 사용할 수가 없고 또 여러 번 활판이라는 게 장점은 여러 번 반복해서 써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훼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금속을 이용하는. 그래서 금속 활자, 금속을 이용해서 판을 만든 거예요. 그 활자를 만든 게 1234년. 그러니까 중국 원나라 왕정보다도 더 먼저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세계 최초 금속 활자본이에요. 활자본. 자, 활자본 고려 우왕 3년 직지심경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다른 나라와 물론 다른 나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에 금속 활자를 제작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으로서 발견된 그런 어떤 유물로 봤을 때는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라든가 금속 활자본 다 우리나라의 것으로 현재로는 뭐 이렇게 인정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시험 문제는 주로 이 두 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는 상정 고급 예문 50권. 그 다음에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은 뭐 되게 유명하죠. 직지심경. 예.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도 다란이경. 요거까지. 요 세 개 정도가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끔 나와요. 이 부분이 많이 출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아주 또 많이 나오죠. 이건 두 개. 그래서 거의 시험이 요 사람 거는 많이 출제되는 편입니다. 이 사람은 뭐 고려시대 우리나라가 이미 벌써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금속 활자를 쓰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중세 시대에 이제 그 신부가 뭐 모르겠어요. 이제 다큐멘터리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렇게 뭐 외교적으로 뭐 파견이 돼서 왔나 봐요. 그러다 우리나라의 금속 활자를 보고 감동을 해서 돌아가서 누구에게 구텐베르크에게 힌트를 줘서 요러한 뭘 만든 거예요? 인쇄기를 최초로 만들었다. 1445년에 인쇄기를 누가? 구텐베르크가 어떤 판으로? 볼록판으로. 포도자는 목재 압축기라고 해서 이게 압축기예요. 지금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돌리면 요게 꽉 눌려져요. 이렇게 압축이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뭘 걸어 놓은 거예요? 여기다 판을 놓은 거예요. 우리 볼록판을 놓고 여기에다가 종이를 걸고 이렇게 닫아줍니다. 그리고 얘를 안으로 딱 밀어 넣어요. 그럼 밀어 들어가면 여기서 이렇게 압축을 하게 되면 이게 꽉 하고 압축을 주겠죠? 그러면 이 종이에 요 판에 있는 이미지가 이렇게 인쇄가 되는 그런 방식의 인쇄기를 세계 최초로 구텐베르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텐베르크의 인쇄기는 지금의 그 스마트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소통의 혁명, 스마트폰 그 빌 게이츠가 아니죠. 빌 게이츠는 MS죠, 그죠? 스티븐 잡스죠. 스티븐 잡스가 스마트폰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어떤 소통의 새로운 역사, 새로운 혁명이 일어난 것처럼 이 당시에 이 인쇄기라는 것은 지금의 스티븐 잡스의 스마트폰을 발명한 것과 거의 동일한.
물론 과거에는 다 수작업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글자를 쓰는 것보다 이렇게 인쇄기를 이용하는 게 손으로 하는 인쇄도 더 빨라졌지만 기계를 이용하니까 더욱더 어떻게 해요? 속도도 빨라지고 품질도 좋아졌겠죠. 그죠? 물론 지금만큼의 그런 좋은 품질은 아니지만 여하튼 이 당시로서는 아주 혁신적인, 그래서 많은 지식과 학문이 뭐 성경책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많지 않았던, 그러니까 그 특별한 사람들, 이 당시에 유럽에는 정말 돈이 많거나 특별한 사람들만 책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과거 유럽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인가요? 한국 조선에 와서 깜놀한 게 그 어린아이들이 책을 들고 다니면서 서당에 다니는 걸 보고 아주 깜놀했답니다. 왜냐 그러면은 유럽에서는 정말 부자가 아니면 책을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전엔 더 그랬던 거죠. 하여튼 구텐베르크의 이 인쇄기 발명으로 인해서 잘 기억하세요. 1445년 누구? 구텐베르크. 요거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쇄로 인해서 학문이나 지식이 널리 알려지는 그러한 혁신적인 발명품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에서는 기본적으로 거의 출제가 안 되는데요. 여기서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거 가끔 나와요. 뭐 파피루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되겠고, 인쇄의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도 좀 가끔 출제는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출제되는 거는 이제 최초의 다란이경, 직지심경, 구텐베르크 요 정도 나온다는 거. 예. 그래서 역사는 요 정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본적으로 인쇄를 배우기 전에 인쇄라는 게 뭔지, 인쇄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인쇄라는 걸 좀 이해하고 시작하면 상당히 쉽게 이렇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자, 시험 문제는 여기서 다 나옵니다. 제가 설명하는 이 부분에서 다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잘 듣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판화 아시죠? 우리 판화 초등학교 때 이렇게 판화 해보셨어요? 전 해봤거든요. 그래서 판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파서 거기에 물감을 칠하고 종이를 놓고 그 다음에 그 천 같은 거로 콕콕콕콕콕 찍어주고 보면 그림이 어떻게 해요? 이 판에서부터 찍혀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찍히죠. 그죠? 예, 그 원리랑 인쇄는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쇄를 하기 위해서는 이 인쇄의 구성 요소라고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구성 요소. 자, 구성 요소. 인쇄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5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인쇄판이라는 겁니다. 인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미지를 계속 찍어내잖아요. 그죠? 찍어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찍어내게 해야 할 뭐가 필요한 거예요? 판이 필요합니다. 판. 그래서 우리가 고무판, 그것을 여기서는 인쇄판 그럽니다. 인쇄에서 사용되는 판이니까 무슨 판? 인쇄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인쇄판 필요하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인쇄판에다가 뭐래요? 물감을 칠한다 그랬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 물감을 인쇄 잉크 그래요. 인쇄에 필요한 잉크, 인쇄 잉크. 그리고 요 안에 내가 원하는 그림,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가 있겠죠. 그죠? 그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원고라고 시험에서 나오니까 원고. 저는 정보라고 얘기도 합니다. 정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가 담겨 있겠죠. 그걸 뭐라고 그래? 원고. 그 다음에 내가 이 그림을 또는 문자 정보를 이 종이에다가 전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인쇄를 당하는 거죠.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내가 당한 사람은 뭐라 그래? 피해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피인쇄기라고 합니다. 피인쇄기 또는 피인쇄체. 그래서 보통 인쇄를 당하는 것들이죠. 뭐 종이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인쇄를 당하는 것들을 피인쇄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천으로 콕콕콕 눌러주는 거였지만 뭐로 합니까? 이제 인쇄 기계로 하죠. 그래서 인쇄기 해가지고 이렇게 총 5개의 인쇄의 구성 요소 5가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요 시험 문제 아주 많이 출제돼요. 일단 판이 필요한데 우리 그 판화 생각하라 그랬죠. 판화에 고무판이 있어야 된다. 인쇄판.
그 안에 그림 정보가 있어야 된다. 원고. 그리고 거기에 물감을 칠해야 된다. 인쇄, 잉크. 그죠? 그 다음에 종이를 위에 얹혀야 되죠. 그거를 우리는 피인쇄체 또는 피인쇄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누르는 걸 기계가 누르니까 인쇄기 해가지고 이렇게 5가지가 기본적인 인쇄의 구성 요소이자 원리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물론 이 중에 하나로 빠지면 인쇄가 안 되지만 이 중에서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인쇄판입니다. 인쇄판. 그러니까 판이 어떤 판이냐에 따라서 이제 인쇄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또 어떤 내가 그 인쇄를 해야 하는 어떤 그 재료에 따라서도 그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쇄판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쇄판에 대한 것이 아주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쇄판이라는 거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이후에 다시 배울 건데 4가지 판이 있어요. 하나는 볼록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볼록판. 무슨 판? 볼록판. 그러니까 이게 볼록하게 튀어나온 이 부분에 잉크가 묻어서 종이에 전달되는 거. 그 다음에 오목판. 오목판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오목한 부분에 있는 잉크가 묻어서 전달되는 거. 볼록하고 오목했으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평평한 평판이라는 게 있어요. 평판은 물과 기름의 반발을 이용해서 평평한 판을 이용한 인쇄를 말합니다. 그럼 또 뭐가 있겠습니까? 공판, 구멍을 뚫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통과시키면 이목에 이렇게 잉크가 묻는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인쇄판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인쇄 잉크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인쇄 잉크도 또 배울 건데 일단 개론적인 큰 것만 설명하는 겁니다. 인쇄 잉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색료라는 게 있거든요. 색료는 색을 나타내는 재료라고 우리 컬러 할 때 배웠나? 네, 하여튼 배웠을 거야. 2가지가 있습니다. 안료와 염료라는 게 있다 했었죠. 자, 안료라는 건 물과 기름에 녹아요, 안 녹아요? 자, 물과 기름에 안 녹아요. 염료는 물과 기름에 녹아요. 이렇게 물과 기름에 녹냐 안 녹냐로 구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료는 안 녹아요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안료는 뭐라고? 안 녹아요. 그래서 안료. 그 염료는 녹아요. 염료하지 마세요.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염료를 우리는 염색이라고 하거든요. 이 염색은 머리나 천 같은 걸 뭐 한다 그래요? 염색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안료를 그 입자 속으로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반면에 안료는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위에를 덮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들, 페인트 같은 거, 도료죠. 덮는 거죠. 그걸 우리는 안료라고 합니다. 근데 인쇄 잉크도 뭐에 속할까요? 염료일까요? 안료일까요? 안료입니다. 안료. 알겠죠? 안료. 안료예요. 근데 이 안료는 벽이나 또는 종이나 이런 데 붙겠죠. 붙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하느냐? 바로 전색제라는 게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 전색제. 비클 그러는데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피인쇄기 하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종이겠죠. 그래서 이 종이에 대한 종류라든가 종이의 성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또 배우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인쇄기라는 게 있는데 인쇄기는 이제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성질에 따라서 인쇄기의 성질에 따라서 평평하게 압을 주는 우리 구텐베르크의 그 인쇄기가 이렇게 꽉 누르는 평압식 뭐라고 한다? 평압식. 평평한 압을 주는 평압식. 근데 원통형의 원으로 주는 거를 원압식. 그리고 원통들이 있는데 원통에다 필름을 우리 판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필름판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 하는 방식 배울 건데 하여튼 이 윤전기라 그래서 이 윤전식에다가 윤전기라 그래 가지고 그 원통에다가 필름을 갈아서 판을 통에다가 감아서 인쇄를 하는 거예요. 점점 속도가 빨라지겠죠. 요거에 대해서도 좀 이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쇄기의 종류 그리고 총괄해서 요 인쇄를 어떻게 하는가? 인쇄의 순서. 그러니까 인쇄가 어떻게 인쇄가 되는가? 요런 시험 문제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여기서 이제 인쇄 파트에서 요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 이후에 이제 뭐 인쇄판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고요. 그리고 모두 배웁니까? 인쇄기에 대해서 배울 것이고 또 모두 배웁니까? 종이의 종류에 대해서 배울 것이고요.
그리고 인쇄 잉크의 종류에 대해서도 배울 겁니다. 그리고 그걸 물어보는 시험 문제들이 출제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인쇄의 원리는 판화의 원리와 거의 동일하다. 판화라는 것은 고무판이죠. 거기에 우리가 그림을 그린 것을 판으로 긁은 다음에 거기에 물감을 바르고 종이를 놓고 찍어서 그림을 어떻게 여러 장을 뽑아낼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인쇄의 원리인데 가장 중요한 게 이 판이에요. 판. 그래서 판의 종류에 따라서는 볼록, 오목, 평판, 공판으로 나눈다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인쇄판이 필요하고 거기에 물감을 뿌리는데 그 물감을 우리 뭐라고 한다? 인쇄 잉크라고 한다. 그래서 인쇄 잉크는 안료다. 안료에는 전색제가 필요하다. 이 외에 이제 첨가제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시험 문제들이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원고, 정보죠. 정보. 우리가 어떠한 정보를 담을 것인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피인색의 가장 대표적인 애가 누구다? 종이다. 물론 종이에만 인쇄하지 않죠. 그죠? 이 공판 같은 경우는 뭐 유리라든가 뭐 이렇게 곡면으로 평평하지 않은 곡선이라든가 곡선이 아니죠. 곡면 같은 데도 인쇄 가능하거든요. 하여튼 그러한 피인쇄기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쇄물 중에 하나, 피인쇄물 중에 하나인 종이에 대한 공부를 배울 것이고요. 인쇄기의 종류와 인쇄의 순서, 인쇄기를 통해서 어떻게 인쇄를 하고 후가공을 하고 하는지를 배우는 게 바로 인쇄 파트의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쇄를 하기 위한 구성 요소 5가지는 뭐가 필요하다? 다 같이 인쇄판, 인쇄 잉크, 원고, 피인쇄기, 인쇄기 이렇게 5개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우리 뭐부터 한번 공부를 해볼까요? 자, 인쇄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쇄판. 여기서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인쇄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인쇄판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4가지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인쇄기다? 볼록판이다. 볼록. 자, 이렇게 볼록한 판. 여기에 뭐가 묻는 거예요? 잉크가 묻어서 그림으로 또는 이렇게 이미지가 전달되는 거. 그 다음에 오목판이라는 것은 뭐예요?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에 물감이 어떻게 전달되는 거. 자, 그 다음 평판 인쇄라는 것은 평평하게 해서 물과 기름의 반발을 이용한 것. 공판이라는 것은 구멍이 나 있다고 했었죠. 이렇게 구멍이 뚫린 사이로 잉크가 전달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얘네는 내가 그린 그림의 반대 상으로 찍히게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누구는 이 공판 같은 경우 구멍으로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내가 그린 그림에 합시다. 이미지와 동일한 상으로 인쇄가 된다. 뭐 이런 차이가 있죠.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볼록판을 이용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죠. 활판이라 했죠. 활판이 뭐냐 그러면은 예전에 지금 이제 현대에는 이 볼록판 인쇄나 오목판 인쇄는 거의 안 합니다. 일단 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돈도 안 되다 보니까 거의 하지 않습니다. 몇 군데 이렇게 하는 곳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무슨 인쇄를 현대는 합니까? 다 이 평판 인쇄. 평판 인쇄를 현대는 대부분이 거의 95% 이상. 오목판 인쇄 이런 거는 이제 그 돈 같은 거 있죠. 이런 우리 돈을 찍어내는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경우 사용하고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이 볼록판이나 오목판 인쇄를 잘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무슨 인판? 옵셋, 평판 인쇄인데, 자, 볼록판 인쇄를 통해서 인쇄하는 것을 우리는 그래서 활판 인쇄라고 합니다. 무슨 인쇄? 활판 인쇄, 활판. 선생님 어릴 때만 해도 이 대부분이 볼록판 인쇄였거든요. 인쇄소를 가면 인쇄소 안에 활판들이 쫙 있어요. 그래서 다나, 다라, 마바사 이런 것들이 이런 식의 이렇게 가라고 찍혀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딱 도장처럼 찍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를 판에다가 놓고 이렇게 꽂아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글자들을 쫙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찍어내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활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볼록판을 이용한 인쇄를 활판 인쇄라고 하고요. 오목판을 이용해서 인쇄하는 걸 그라비아 인쇄라고 합니다. 무슨 인쇄? 그라비아. 그 다음에 평판에 이용한 인쇄를 우리는 옵셋 인쇄라고 합니다. 무슨 인쇄? 옵셋 인쇄. 그 다음에 공판을 이용한 것을 우리는 많이 하죠. 이거
실크 스크린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실크 스크린. 이거 들어보셨죠? 네 가지. 그러니까 어떤 판을 이용하냐에 따라서 어떤 인쇄냐거든요. 그래서 볼록판을 이용한 건 무슨 인쇄? 활판 인쇄. 오모판을 이용한 것은 그라비아 인쇄. 평판을 이용한 것을 옵셋 인쇄. 오판이 아니죠. 옵셋 인쇄. 그리고 공판을 이용해서 인쇄한 것을 실크 스크린이라고 한다. 현대에는 옵셋 인쇄를 대부분 사용한다. 그리고 실크 스크린 정도. 얘네들을 쓰긴 쓰는데 거의 쓰지 않습니다. 뭐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하고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 이걸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암기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외워요. 항상 암기를 못하다 보니까 앞자 연경을 합니다. 여기는 활복 이렇게 외웁니다. 활복. 일본의 예전에 그 무사들이 뭐 자살할 때 스스로 배를 가르는 무식한 짓을 하는 그게 활복 그러죠. 활복 자살 그러죠. 활복 이렇게 외우고 오그라고 외웁니다. 오목은 오그. 우리 그 판타지 소설에 보면 이 괴물 종족들을 오크족 그러거든요. 오크족, 저그, 오그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외운다고요. 헷갈리니까. 그 다음에 옵셋을 평파, 이거는 오빠 이렇게 해요. 오빠 그냥 오파인데 오빠 이렇게 피읍자로 연결해서 오파 이렇게 오빠라고 외웁니다. 그 다음에 공실 우리 웃을 때 공실 그러죠. 그렇게 애워요. 저는 물론 이게 여러분 그냥 애우시는 분들은 애우세요. 저처럼 머리가 안 좋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냥 힌트를 드리는 겁니다. 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을 폄하하려는 건 아니고 그냥 암기를 돕기 위해서 외모로 사람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는. 자, 오크처럼 생긴 여자애가 오빠 하고 공실 웃으면서 좋다고 오면 난 활복 자살할 거야 라고 외웁니다. 저의 어떤 정체성이 아니에요. 그냥 암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활복, 오그, 오빠, 공실 이렇게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판을 이용하냐에 따라서 어떤 인쇄이냐 이걸 물어보는 시험 문제도 연결해서 나오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각 인쇄의 그 특징들을 이해해야 되는데 볼록판 인쇄는 우리 역사에서 배웠듯이 가장 오래된 양각 인쇄 방법이라 그래요. 볼록하게 나와 있는 튀어나와 있는 부분에 인쇄 잉크가 전달되기 때문에 양각 인쇄라고 합니다. 얘는요 꾹꾹 눌러주는 거기 때문에 아주 강한 느낌이 있어요. 강한 느낌도 있고 뭔가 선명하고 뚜렷하고 힘이 느껴지는 그러한 인쇄 그리고 멋이 있어요. 나름대로의. 그래서 이 볼록판 인쇄를 통해서 자기 명함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갖는 그런 아메리칸 사이코 아메리칸인가 무슨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 돈 많은 사람들끼리 그 명함 가지고 서로 막 자랑을 해요. 근데 그냥 이름만 찍었거든요. 근데 이름 찍었을 때 그걸 가지고 서로 막 자랑을 하면서 영화에서 그러면서 와, 뭐 대단하다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뭐 그럴 때 느낌이 아주 다르다는 거. 그리고 판의 종류를 보게 되면 목판, 그러니까 나무판으로 되어 있고 뭐 금속판도 있을 수 있고 활판이라는 것은 계속 반복해서 사용한다는 건데 그 판에다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다 짜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씩 껴가지고도 이렇게 만들 수 있다 했었죠. 뭐 그런 개념의 활판이란 말 자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찍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무판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죠? 연판이라는 것은 우리 교재도 나오지만 약간 선화블록판이니 뭐 이렇게 그 화학 물질에 의해서 녹여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그것도 추후에 이제 인쇄 순서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런 판의 종류들이 있다라는 거. 오목판의 특징은 오목한 부분에 잉크가 인쇄되고 음각 인쇄다. 얘와 달리 돈이라든가 유가증권, 미술 우표 이러한 고급 인쇄에 많이 사용합니다. 판을 제작을 하는데 그래도 얘네들 같은 경우는 좀 저렴한 편인데 이 오목판 같은 경우는 되게 비싸요. 고가입니다. 판 자체를 만드는 것 자체만으로도 고가죠. 예. 그런 특징이 있고 평판 인쇄라는 거는 일단 판 자체를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평한 판을 만드는 건데 그거는 이제 사진술과 동일한 방법을 통해서 만드는데 물과 기름의 반발을 이용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윤전 인쇄기, 우리 인쇄기 윤전기 있었죠? 그러니까 이 판 자체가 이렇게 뭐랄까 판이 원래 딱딱해야 되는데 이 옵셋 인쇄 판은요 이렇게 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판 같이
알루미늄 판에 거기에 감각 물질을 발라서 만든 그 PS판이라는 것도 있는데 파란색으로 된 판인데 어때요? 막 이렇게 휘어집니다. 그걸 이렇게 통에다 감거든요. 그래서 통에 감아서 돌리면서 인쇄를 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인쇄가 되겠죠. 예, 그걸 우리 윤전 인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포스터라든가 뭐 신문, 잡지, 책, 캘린더 또 선생님의 책이 다 뭐로 옵셋 인쇄로 인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판 실크 스크린인데 이거는 인쇄판 자체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인쇄판 구멍 사이로 잉크가 들어가서 반대편에 뭐라는 거예요. 상을 맺히는 건데 뭐 우리 많이 쓰는 게 뭐죠? 이 티셔츠에 요 글자 있죠? 이미지 같은 거 입힐 때 쓰는 방식 중에 많이 쓰는 방법이 바로 실크 스크린, 공판입니다. 인쇄판 제작을 해가지고 그 구멍을 이렇게 하는 방식이 이 사진 인쇄술과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구멍을 뚫어져 있는 인쇄판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뭐예요? 인쇄 잉크를 투과시켜서 반대편에 상을 맺히게 하는 방식이 바로 공판, 실크 스크린 인쇄라고 하는데 곡면 인쇄라는 건 뭐냐? 이렇게 평평하지 않은 이게 좀 곡면이 돼 있는 그런 데도 인쇄가 가능하다. 그리고 소량 인쇄가 가능하고 그 대신에 이러한 뭐 오목판이라든가 이 평판에 비해서 무슨 인쇄? 이 정밀한 인쇄가 어렵다. 이러한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요거는 시험 문제에 꼭 나옵니다. 인쇄판의 종류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는 꼭이라고 하면 안 되고 거의 한 80% 이상 시험 문제에 거의 80%면 뭐 꼭이겠죠. 80% 이상 시험 문제에 출제된다. 꼭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판, 인쇄할 때 그 판에 있는 이미지를 계속해서 여러 번 찍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판의 종류에 따라서 네 가지의 인쇄판이 있는데 볼록판, 오목판, 평판, 공판이 있다. 볼록한 부분, 평평한 부분, 구멍. 그리고 각각의 인쇄를 활판 인쇄, 활복, 오목판은 그라비아, 어그, 평판은 옵셋 인쇄라고 하고 공판은 실크 스크린이라고 한다라는 거를 기억하시고 암기하시고 시험 문제 꼭 나온다라는 거. 그 외 나머지는 여러분이 교재를 보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다 이해되는 부분들입니다. 여기 하나 보면 마지널 존이라는 건 꾹 누르다 보면 잉크가 이렇게 밀려가지고 바깥으로 이렇게 퍼져서 글자가 약간 퍼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걸 마지널 존이라고 합니다. 그럼 볼록판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인쇄기, 아까 얘기했었던 이제 인쇄기의 종류. 인쇄기는 어떤 식으로 인쇄하느냐. 평합식이라는 게 가장 원시적인 거. 구텐베르크 인쇄기가 바로 꽉 누르는 거죠. 그래서 요 앞에 이렇게 그 판을 누르는 뭐가 있습니까? 압축할 수 있는 그 포도 즙자할 때 쓰는 그 기계가 있고요. 요걸 쭉 끌어내면 요 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는 이제 그 종이를 얹히고요. 그다음 여기다가 그 인쇄 잉크를 막 찍어서 묻힙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대고 걔를 안으로 밀어 넣어요. 그리고 그 옆에 돌리는 즙을 짜는 그거를 쭉쭉 돌리면 이게 꾹 꽉 누르죠. 그리고 탁 빼면은 종이에 인쇄된 그걸 또 빼고 그래서 넣고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거 기계가 있지만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쇄 속도가 느리죠. 그리고 뭐 적은 양의 인쇄를 할 때 지금처럼 대량의 인쇄가 아닌 적은 양을 할 때가 가장 적합하다. 평합식 인쇄기라고 하고요. 원합식은 이제 원통 자체가 판을 압을 주는 거예요. 판에다가 원이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얘보단 뭐예요? 속도가 빨라지겠죠. 원압식이라는 게 뭐예요? 원통이 압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윤정식이라는 것은 판통과 압통이 모두 통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쇄판 자체를 통에다 걸어놓고 같이 노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로 종이가 빠져나가면서 인쇄가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윤전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즘에는 거의 윤전식 인쇄기를 많이 하는데 최근에는 이 판이 없이 판을 제작하지 않고 바로 인쇄할 수 있는 인쇄판을 만들지 않는 인쇄를 할 수 있는 이 디지털 인쇄가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어떤 그 과정이 없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인쇄 과정을 배울 건데 인쇄 과정이 하나씩 없어지면 그만큼 비용이 절감이 되고 속도도 빨라지게 되는데 이 디지털 인쇄 같은 경우는 뭐 대량의 인쇄도 막 하루면 되고 이틀이면 하고 막 이런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특징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인쇄 방식에 따라서 인쇄기 종류가 나눠진다는 이 부분도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여기까지네요. 그죠? 예. 데이 5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인쇄 잉크와 종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것이고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것은 인쇄 역사. 인쇄 역사라는 것도 사실 되게 많은데 기본적으로 그 인쇄기와 함께 발달했을 인쇄 잉크라든가 뭐 종이라든가 인쇄에 사용되어지는 그런 것들, 그리고 인쇄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 뭐가 있습니까? 인쇄판이 필요하고요, 인쇄 잉크가 필요하고요, 원고가 필요하고요, 피인쇄기가 필요하고요, 인쇄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 인쇄기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인쇄판에 따라서 볼록한 부분, 활복 이렇게 활판 인쇄, 오목한 부분에 들어가는 그라비아 인쇄, 평평한 인쇄에 들어가는 뭐예요? 옵셋 인쇄, 그 다음에 구멍으로 들어가는 뭐가 있습니까? 실크 스크린, 공판 인쇄, 실크 스크린 인쇄 이렇게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어때요? 어렵지 않죠, 그죠? 예,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우리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거 3가지 정도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인쇄 잉크 배워야 되고, 피인쇄기 배워야 되고, 그 다음 인쇄의 순서, 요렇게 요것만 알면 인쇄 파트는 끝이 납니다. 자, 항상 강의 듣고 나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교재를 보고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이 스스로 보고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